신들의 섬 인도네시아의 발리. 언제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여행하기 좋고 멋진 자연 덕에 둘러볼 거리도 많고 고급 리조트가 많아 휴양 역시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보니 발리는 언제나 신혼여행지 1순위로 꼽히죠. 하지만 발리 역시 제주도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섬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여행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중 우붓은 정글 같은 분위기와 계단식 논, 그리고 산속에 고급 리조트가 즐비해 있어 누구든 꼭 방문하게 되는 지역이죠. 이번 편에서는 발리, 그 중에서도 우붓 지역 여행에 대해 이야기 드립니다. 발리의 관문인 덴파사르 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붓은 아주 좁게는 우붓 왕궁과 그 인근의 우붓 시내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뜨갈랄랑 인근의 북쪽 지역까지 아우르는 경우가 많고 더 넓게는 바트르산과 바트르호 인근 지역 역시 우붓에서 출발하는 원데이 투어가 많기 때문에 여행객에게는 우붓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 워낙 저렴한 물가와 다양한 볼거리 덕에 우붓 주요 지역 인구는 1만 명 수준인데 반해 연간 방문 관광객 수는 300만 명이 넘어갈 정도이다 보니 어디든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것은 각오해야 하죠. 그럼 과연 우붓까지 와서 무엇을, 어디서 즐겨야 할까요? 우붓을 지역별로 구분해보자면 우붓 왕궁 인근의 우붓 시내 지역, 우붓 시내에서 약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한 시외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트르 화산 인근 지역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붓 시내를 걷다 보면 처음엔 대박, 원숭이가 길거리에도 있어 라고 하다가도 며칠 지내다 보면 대수롭지 않아질 만큼 원숭이가 정말 많은데요. 우붓 시내 명소 중 하나인 몽키 포레스트 출구가 딱히 막혀있지 않다 보니 원숭이들이 쉽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몽키 포레스트는 입장하기 전부터 발리스런 여러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어 왠지 신비스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들어가 몇 발자국 걷지 않아도 원숭이 무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5분만 걷더라도 원숭이 사진은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원숭이가 그야말로 널려 있는데요. 나무에 모여있는 원숭이, 몸을 긁는 원숭이, 앉아서 쉬는 원숭이, 밥 먹는 원숭이, 낮잠 자는 원숭이, 털 정리해주는 원숭이, 젖 먹이는 원숭이 등 몽키 포레스트라는 이름 그대로 사람보다 원숭이가 더 많았습니다. 사육사와 먹이주기나 원숭이와 사진 찍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여운 동상들이나 내부의 조그마한 사원들 역시 여러 둘러볼 거리 중 하나죠. 심지어 도보로 다 둘러본다면 2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규모 역시 무척 크기 때문에 언제나 방문객이 많은 장소입니다. 입장권은 하나로 7,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붓에 왔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또 우붓 왕궁과 그 인근에 위치한 따만 사라스와티 사원, 그리고 우붓 마켓 역시 주요 방문지로 손꼽히는데요. 우붓 왕궁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우붓 마켓은 2층에 큰 규모로 액세서리, 그림, 드림캐쳐나 가면, 그리고 여러 잡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붓 시내 중심 지역에 위치한 덕에 언제나 붐비긴 하지만 사실 우붓 시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네요. 저는 오히려 우붓 시내의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차분하면서 힙한 우붓만의 감성을 즐기는 편이 좋았습니다. 우붓 마켓 근처의 따만 사라스와티 사원은 정원이라는 뜻의 따만과 하천과 호수의 여신인 사라스와티, 두 단어가 모여 한국어로는 물의 정원으로도 불립니다. 그 이름에 맞게 연꽃이 떠있는 호수 위로 사원이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귀여운 동상과 사원 주변으로 쭉 펼쳐진 상점가를 둘러볼 겸 방문하기 좋았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우붓 왕궁 역시 동양풍임에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발리만의 양식이다 보니 느낌이 무척 색달라 매력적입니다. 시내와는 또 다른 매력의 멋진 계단식 논과 폭포, 그리고 고급 리조트들이 바로 시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중 시내의 동쪽에 위치한 칸토 람포 폭포가 우붓에서 누구나 인생샷 하나쯤은 건진다는 바로 그 폭포입니다. 왠지 위압감이 넘치는 동상과 울창한 숲을 지나 긴 계단을 내려가면 칸토 람포 폭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무척 시원할 뿐만 아니라 돌이 워낙 까맣다 보니 부서지는 폭포의 하얀색과 대비되어 사진 맛집으로 소문나 있어 사진 대기줄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엔 사진 5분 찍기 위해서 1시간 30분을 대기했었네요. 폭포 바로 인근에는 조그만 자쿠지 같은 풀장이나 좁은 동굴도 있어 폭포까지 온 김에 잠시 둘러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이곳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칸토 람포 폭포에서는 우버, 그랩, 고제가 같은 콜택시 서비스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기사님과 왕복으로 예약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시내의 북쪽에 위치한 뜨갈랄랑은 산악지형인 탓에 농사를 위해 조성된 계단식 논이 주는 이국적인 느낌 덕에 언제나 인기 있는 곳인데요. 생각보다 무척 넓은 계단식 논의 규모에 자연 한가운데서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뜨갈랄랑은 실제로도 쌀을 수확하는 논이다 보니
농사짓는 현지 농부나 자라고 있는 벼의 쌀알을 보는 것도 신기했었네요. 계단식 논의 정상쯤에 올라가 뜨갈랄랑 전체를 조망하면 녹음이 우거진 논과 함께 중간중간 나는 야자수까지 한눈에 들어오다 보니 오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늘이 전혀 없어 좀 탈 수밖에 없긴 하지만요. 또 뜨갈랄랑 인근에서는 언제나 발리 스윙을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굳이 발리 스윙을 찾기 위해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식당이나 둘러볼 거리가 무척 많은 뜨갈랄랑이지만 우부 시내에서 편도로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 무작정 방문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뜨갈랄랑 인근에는 뜨갈랄랑과 같은 계단식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고급 리조트가 많다 보니 이곳에서 하루 머무시면서 뜨갈랄랑과 그 인근을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바투르산은 발리 북쪽에 위치한 활화산으로 멋진 경관과 쉽게 보기 어려운 새까만 화산석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죠.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일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부 시내에서는 새벽 3시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편도로 2시간을 달려 5시경 바투르산 인근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사진으로만 봐왔던 지프차로 갈아타게 됩니다. 산 중턱까지는 오프로드이다 보니 승차감은 다소 불편하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 등산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지프차 타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차가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카야 토스트와 계란, 초코바와 같은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제공해주어 온몸을 녹이기 좋았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부터 점점 동이 트고 어느새 밝아진 발리의 하늘을 보면 발리 여행 상품 판매량 부동의 1위가 바투르산 지프 투어인 것이 쉽게 납득이 가죠. 물론 주변에 꽉 차있는 지프차와 관광객의 수가 너무 많아 기대한 것과는 다소 다르긴 했지만요. 해가 다 뜬 뒤에는 바투르산 인근의 마을을 지나 검은 용암지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한 뒤 용암이 흐르다 굳어 형성된 검은 화산석과 앞뒤에 멋진 산 봉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들르는 곳인데요. 꽤 넓은 구역에 걸쳐 용암이 남아있다 보니 화산석 구경은 실컷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미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국립화산공원을 다녀왔었다 보니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하와이 쪽이 훨씬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 아쉬웠었네요.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되는 곳은 바로 아카사 카페인데요. 뷰 맛집으로 잘 알려진 아카사 카페에서는 바투르산부터 화산 활동으로 생긴 칼데라 호인, 바투르 호수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좌석이든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 잠시 요기를 하며 뷰를 즐기기 좋았는데요. 특히나 용암이 화산 폭발 당시 어떻게 흘렀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신기했습니다. 물론 뷰 외에도 감각적인 장식물이나 특이한 커피 서빙 방식 역시 아카사 카페의 장점이었었네요. 이렇게 아카사 카페까지 둘러봤다면 바투르산 투어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부 시내부터 바투르산까지 어느 곳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저는 오히려 다시 간다면 시내에서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즐거운 우분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일탈하는 직장인 일탈리안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